아무리 아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들어와도 금세 나가버리는 집. 이상하죠. 분명 지출을 줄였는데도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돈이 머물지 않는 집의 비밀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러분의 TV 옆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동안 왜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이 머무는 집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전하는 채널 지혜담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재물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집안 풍수를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돈이 모이지 않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TV 옆에 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TV를 그냥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TV를 집안의 중심 에너지 허라고 부릅니다. 허는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TV는 화면이 켜질 때마다 빛과 소리, 그리고 전자파를 내뿜으며 집안의 기운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이 허의 자리가 제대로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재물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즉, TV 옆이 어수선하면 돈이 새고, 반대로 TV 주변이 정갈하면 돈이 모인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TV 옆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선이 엉켜 있진 않으신가요? 시계가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 옆에 큰 화분이나 시든 식물이 있진 않으신가요? 풍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곧 기운의 막힘, 돈의 정체, 그리고 집안 기운의 혼란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돈이 안 모여요.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또 밀렸어요. 그분의 거실을 살펴보니 TV 옆에 큰 고무나무 화분이 있었고, 그 앞에는 전선이 여러 겹으로 엉켜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저 화분을 옮기시고 전선부터 정리하세요.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상하게 이번 달엔 지출이 확 줄었어요. 기분도 한결 맑아지고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집의 흐름, 즉 에너지의 순환이 달라진 겁니다. 풍수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운의 과학이에요. 제가 상담한 수백 가구 중 유독 부자 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TV 주변이 항상 깨끗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분들의 거실을 가보면 TV 주변엔 전선도, 장식품도, 화분도 거의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선과 단정한 조명, 그리고 여백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비싼 장식품이라도 TV 옆엔 두지 않습니다. 그곳은 늘 비워둡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풍수를 몰라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복을 모으는 자리라는 걸요. 반면 돈이 새는 집은 어떨까요? TV 위에 인형이 올려져 있고 옆에는 잡동사니가 쌓여 있습니다. 리모컨, 신문, 약통, 영수증, 작은 장식품까지. 그 자리는 이미 복이 앉을 자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TV는 집안의 중심 에너지를 진동시키는 존재입니다. 그 진동은 곧 재물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어수선하면
돈도 방향을 잃고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치우면 되지. 맞아요. 단순한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의 핵심은 정리 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치운다는 건 곧 막혀 있던 기운을 흐르게 만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은 비움을 습관처럼 합니다. TV 옆, 현관, 침대 옆. 이 세 곳이 비워지면 돈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는 TV 옆 6가지 금기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엉킨 전선, 두 번째는 큰 화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도 못했던 그 물건이 왜 돈을 흩어버리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TV 옆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그 자리에 돈이 새는 원인이 놓여 있지 않은가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풍수를 공부하면서 가장 자주 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TV 뒤쪽에 엉켜 있는 전선 더미예요. 대부분의 집 거실을 보면 멀티탭이 바닥에 있고 그 위로 검은 전선이 여러 가닥 뻗어 있죠. 어떤 건 먼지가 쌓여 있고 어떤 건 서로 얽혀 꼬여 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죠.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그런데 풍수에서는 이걸 재물의 덩어리 막힘이라고 부릅니다. 전선이 얽히면 에너지도 얽힙니다. 전기는 곧 에너지의 흐름이고 풍수에서 에너지는 곧 기치, 즉 재물의 흐름이에요. 전선이 엉켜 있으면 그 기운이 한데 뭉쳐 흐르지 못하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그 막힘은 거실의 공기를 답답하게 만들고 사람의 집중력과 판단력까지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서는 이상하게 돈 관리 실수가 잦고 충동적인 소비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사야 할 물건은 자꾸 잊고, 지출 내역이 꼬이는 그런 날들. 그럴 땐 집안 전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만난 70대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딸아이 말로는 아버지 방은 전선의 숲이라네요. 그분의 거실엔 TV, IPTV, 셋톱박스, 공기청정기, 스피커, 전등까지 모두 한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전선은 돈줄과 같습니다. 돈줄이 얽히면 돈도 엉키게 돼요. 그분은 그날 바로 케이블 타이로 선을 묶고 멀티탭을 가구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하루하루가 정돈된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풍수의 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는 에너지. 해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케이블 타이나 선 정리함을 이용해서 전선을 가지런히 묶고 바닥에 닿지 않게 하세요. 가능하다면 멀티탭은 눈에 안 보이게 가구 뒤쪽으로 옮깁니다. 그 작은 정리가 곧 재물의 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재물운을 막는 건 큰 화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식물은 생명인데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식물은 생명이고 기운을 정화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문제예요. 특히 TV 옆에 큰 화분은 절대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TV가 불화기의 기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식물은 목무의 기운을 지녔죠.
목과 화는 서로 충돌합니다. 즉, 불이 나무를 태워버리는 관계예요. TV의 전자파와 열기, 그 진동이 식물의 기운을 잡고 누르기 때문에 결국 그 식물은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시든 식물은 죽은 기운을 내뿜고 그 기운은 집안에 머물러 재물을 눌러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집에선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들어온 돈도 금세 나가버립니다. 제가 한 상담에서 만난 주부님은 TV 옆에 큰 벤자민 나무를 두셨더군요. 잎은 반쯤 누렇게 변해 있었고 흙은 늘 축축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를 옮기면 집이 허전할 것 같아서 그대로 뒀어요.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허전함이 사실은 기운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자리는 식물이 아니라 빛이 들어가야 할 자리예요. 그분은 결국 화분을 베란다로 옮기셨고 그 자리에 작은 스탠드를 두셨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TV를 볼 때 이상하게 답답하던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남편이 오래 미뤘던 계약이 성사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 사람의 흐름도 바뀌는 법입니다.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TV 옆에는 작고 건강한 식물을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산세베리아나 다육이처럼 전자파를 흡수하고 크지 않은 식물. 이런 식물은 불의 기운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공기를 정화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절대 기억하세요. 시든 잎 말라버린 화분, 오래된 물바지는 모두 재물의 흐름을 막는 덩어리입니다. 보이면 즉시 정리하세요. 그 자리가 비워지면 그 빈자리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 기운이 바로 돈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TV 옆은 단순히 물건을 두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안의 에너지가 모이고 흩어지는 기운의 교차점이에요. 그곳이 어수선하면 내 마음도 불안하고 돈의 흐름도 자꾸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물건일까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시계. 그 시계가 왜 재물운을 흐트리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금기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시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실 TV 옆이나 위쪽 벽에 시계를 걸어두시죠. 시간을 자주 보니까 편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시계가 가진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시계의 초침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공간의 기운을 미세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TV 근처에 있으면 두 가지 진동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TV의 전자파 진동, 그리고 시계의 똑딱 소리. 이 두 에너지가 부딪히면 불안한 파동을 만듭니다. 그 불안한 파동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작은 일에도 조급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돈과 관련된 판단도 흐트러지기 마련이죠. 제가 만난 한 60대 여성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한하게 뉴스만 보면 괜히 불안해요. 주식도 괜히 팔아버리고 며칠만 기다리면 오를 걸 자꾸 놓쳐요. 그분의 거실엔 TV 바로 위 벽에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초침이 아주 큰 소리로 딱딱딱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시계를 잠시 옮겨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액자나 식물 하나만 두세요. 며칠 뒤 그분이 웃으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텔레비전을 봐도 불안하지 않고 투자도 더 신중하게 하게 됐어요. 시계는 인간의 시간 감각을 자극하고 그 자극은 곧 조급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TV 옆 시계를 돈을 쫓아내는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초침 소리가 크게 들리는 벽시계, 매 시간 알람이 울리는 탁상시계는 더욱 좋지 않습니다.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시계는 거실 벽의 중심이 아닌 곳, 가능하면 복도나 서재, 방, 입구 쪽으로 옮기세요. 시간은 여전히 볼 수 있지만 TV의 불안한 파동과는 멀어집니다. 만약 꼭 거실에 두어야 한다면 초침이 없는 무소음 시계를 선택하세요. 기운의 진동이 최소화되어 재물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야 하지만 돈의 기운은 머물러야 합니다. 그 균형을 잡는 첫걸음이 바로 시계의 위치예요. 다음 금기는 이름만 들어도 조금 긴장되실 겁니다. 바로 돈 자체, 즉 지갑이나 통장, 현금 봉투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상 TV장 위에 잠깐 두었어요. 현금 봉투를 거실 서랍에 넣어뒀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TV 옆을 가장 불안정한 에너지의 자리로 봅니다. 불빛이 깜빡이고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며 사람의 시선과 감정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리에 돈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쉽게 말해 돈이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게다가 TV는 광고, 뉴스, 드라마 등 끊임없이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그 곁에 돈이 있으면 그 자극에 반응해 쓰고 싶다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생겨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이 아니라 풍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운의 자극입니다. 제가 만난 70대 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분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상하게 돈이 안 모여요. 연금도 들어오고 아껴 쓰는데 왜 이렇게 빠져나갈까요? 거실을 둘러보니 TV장 서랍 안에 통장 4권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윗칸에는 지갑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돈을 가장 시끄러운 곳에 가둬두셨네요. 그건 마치 재물을 소음 속에 앉혀둔 겁니다. 그분은 그날 바로 통장과 지갑을 안방 서랍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세금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우연 아니죠? 하시길래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흐름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풍수에서 돈은 고요함을 좋아하는 존재로 봅니다. 불안하고 요란한 자리에선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갑, 통장, 현금 봉투는 항상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안방의 서랍입니다. 침대와 가까운 곳, 하루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 그곳에 재물이 잠을 자듯 안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고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건 곧 돈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갑이나 통장은 한 곳에 모아 정리해 두세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돈의 에너지도 분산됩니다. 하나 더. 오래된 영수증, 만기 지난 통장, 쓰지 않는 카드. 이런 것들은 죽은 돈의 기운입니다. 그건 TV 옆보다 더 나쁜 자리예요. 보이면 즉시 버리거나 파쇄하세요. 이건 단순히 청소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TV 옆에 전선이
엉켜 있고 큰 화분이 눌러 앉아 있고 그 옆에 시계가 딱딱거리고 심지어 통장이나 지갑이 놓여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재물은 조용히 떠나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풍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의 과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집의 기운은 바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6번째 금기, 물과 관련된 장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겉보기엔 고급스럽지만 재물운을 얼리고 흩어버리는 숨은 주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TV 옆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이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방문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은 직장 다니고 아내는 전업주부,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4인 가족.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아요. 들어오면 바로 나가요. 사업이 잘 되다가도 꼭 막혀요. 그 집을 둘러보던 저는 TV 옆을 보는 순간 이유를 알았습니다. TV 옆에 인형과 조화가짜 꽃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풍수에서는 인형과 조화를 정체된 기운의 상징으로 봅니다. 즉,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멈춘다는 뜻이에요. TV는 강한 전자파와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그 옆에 정체된 기운의 물건이 자리하면 TV의 활기찬 에너지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결국 집안 전체의 재물운과 사람 운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인형과 조화,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세요. TV 옆은 살아있는 기운만 두셔야 합니다. 며칠 후 그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그 뒤로 거래가 다시 이어지고 남편 승진 소식도 들렸어요. 물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기운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TV 옆, 그 작은 공간이 집안 운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진 자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TV 옆에 두면 재물운이 막히는 물건 7가지. 이건 제가 수십 년간 현장을 다니며 실제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첫째, 인형. 귀엽고 예쁘다고 두시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인형을 사람의 기운을 흡수하는 물건으로 봅니다. 특히 눈이 있는 인형은 사람의 기운을 그대로 받습니다. TV의 강한 파동과 인형의 정체된 기운이 부딪히면 집안의 에너지가 불안정해지고 가족 간 갈등이 잦아집니다. 둘째, 조화가짜 꽃. 겉으로는 예쁘지만 생명력이 없습니다. 즉, 죽은 기운이에요. TV의 활기찬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되려 막아버립니다. 꽃이라면 반드시 생화로 바꾸세요.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살아있는 초록빛이 재물운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셋째, 촛불 장식이나 향꽂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TV의 전자파와 부딪힙니다. 이건 곧 불과 불의 충돌, 즉 재물의 소모를 의미합니다. 특히 향을 자주 피우는 분들은 TV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세요. 넷째, 거울. TV 화면이 켜졌다, 꺼질 때마다 거울에 반사되면 집안 기운이 흔들립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기운의 반사라고 하는데 그 결과 돈이 들어와도 다시 나가버리는 회전운이 생깁니다. 다섯째, 물건이 쌓인 서류 더미. 청구서, 고지서,
각종 서류가 TV 옆에 놓여 있다면 걱정과 부채의 기운을 쌓아두는 꼴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늘 걱정이 많고 일이 꼬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 하고 무심히 두는 물건들인데 풍수적으로 보면 재물의 기운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6째, 가족사진. 뜻밖이죠. 가족사진은 따뜻하고 좋은 기운 같지만 TV 옆에 두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TV의 전자파가 사람 얼굴이 담긴 사진 속으로 그대로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충돌이라 하며 그 에너지가 실제 가족 구성원의 기운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특히 가족 중 한 사람의 건강이 약하거나 집안의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TV 옆 가족 사진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사진은 거실 벽에 안정된 위치나 햇살이 은은하게 드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7째, 물이 담긴 인테리어 소품. 예를 들어 수족관, 인공분수, 물병 장식 같은 것들입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지만 TV 옆에 있으면 그 의미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TV는 불의 기운하치, 물은 수의 기운수치. 이 두 에너지가 만나면 불과 물이 서로 싸우는 수화상극水火相克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재물은 들어오자마자 흩어지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만약 물그릇 장식을 두고 싶다면 TV와 거리를 두고 동쪽 방향이나 현관 근처에 두세요. 그곳은 물의 기운이 재물을 불러들이는 자리가 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TV 옆에 두면 재물운이 막히는 물건 7가지는 인형, 조화, 촛불향꽂이, 거울, 서류 더미, 가족사진, 물소품. 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치우는 것만으로도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TV 옆에 두면 재물운을 불러오는 행운의 물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금기를 모두 비웠다면 이제 그 빈자리에 좋은 기운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첫째, 코끼리 장식품. 풍수에서 코끼리는 부와 번영, 그리고 보호의 상징입니다. 특히 코끼리의 코는 재물을 끌어들이는 통로로 여겨지죠. 그런데 이 코끼리를 그냥 하나만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쌍으로 두어야 기운이 완성됩니다. 한 마리가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다른 한 마리가 그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코의 방향은 반드시 안쪽, 즉 TV를 향하게 두셔야 합니다. TV에서 나오는 강한 에너지를 재물의 흐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두 코끼리 사이에 작은 유리 그릇을 두고 그 안에 맑은 물을 채워두면 그 물이 재물을 끌어들이는 기운의 통로가 됩니다. 물은 반드시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탁하거나 먼지가 쌓이면 재물운이 정체되고 맑게 빛나면 돈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둘째, 투명한 수정 구슬이나 옥 장식. 돈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차갑고 묵직한 돌 대신 빛을 머금은 수정옥 로즈 쿼츠 같은 장식품이 좋습니다. 이런 돌은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시키고 전자파의 거친 기운을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TV 옆에 두면 화면의 깜빡임으로 인한 불안한 진동을 안정시켜주죠. 특히 투명한 수정 구슬 3개를 작은 접시에 담아 TV 오른쪽에 두면 재물의 문을 여는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건 실제로 풍수상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고 전해집니다. 셋째, 밝은 색의 조명. TV 옆이 너무 어두우면 재물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은은한 노란색이나 따뜻한 빛의 스탠드 조명을 켜두면 그 빛이 재물운의 흐름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백색 광하얀 형광등보다는 노란빛의 조명이 훨씬 좋습니다. 따뜻한 색이 곧 돈의 온기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코끼리, 수정, 조명, 이 세 조합만으로도 거실의 에너지가 바뀌고 TV 옆이 돈이 모이는 자리로 변합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읽고 그 방향을 바르게 조정하는 에너지의 과학이에요. 믿음보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뒤 당장 TV 옆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리하고 치우고 코끼리와 수정, 그리고 조명을 두세요. 그 순간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현실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실천이 결국 큰 재물운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혜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TV 옆 작은 공간 하나가 이렇게나 집안의 기운과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조금은 새롭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믿음보다 실천입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TV 옆을 한번 둘러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은 치우고 코끼리 한 쌍과 맑은 물그릇, 그리고 따뜻한 조명을 두어 보세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그 편안함이 결국 재물운의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혜담의 작은 정성을 응원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복을 여는 문이 될지도 모릅니다.